Hello, we're the Afro Asian Critical Psychology Network. I'm Sonia Sons, and I'm joined by my colleague, Peter Marshall.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a murder case that occurred in Busan, South Korea. The murder, the person charged with the murder, Jung Yoo Jung, a 23-year-old woman, was described in the media as having autistic traits. This was reported incorrectly and has shocked the autistic community. Today, we're going to discuss this case with you. Our response to this is we wanted to talk to some South Korean autistic people who would be the ones actually getting affected. So we found a group called Three Oceans who do some very interesting work on autism. They brought a few of their colleagues from some other groups, and we thought that we'd record an interview. Here's the interview. 어, 이제 다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빈님께서 보내주신 거에 따르면 고립된 생활로 인해서 현실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살인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패턴은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정신장애인을 이 가해자인 사건에서 종종 보이는 패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고 번역해 주시면 제가 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답변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장애인의 가해자인 사건에서 보여지는 패턴과 이번 정유정 사건에서 자폐가 다뤄지는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결국에는 정신적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에 대한 혐오 연장선상에서 자폐 또한 혐오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언을 하자면 어, 이전에 정신장애인이 가해자인 사건과 그리고 정유정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꼽을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고립이라고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자폐인을 비롯한 정신적 장애인들이 정신적 장애인들이 사회의 편견과 낙인, 차별로 인해서 이 고립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실감의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결국에는 뭐 자폐나 정신장애의 문제가 아니라 편견과 차별로 인한 고립이 문제다. 결국엔 고립을 해결해야만 이러한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건데요. 그, 이 다큐멘터리에서 다 잘 흘러갔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이 뭐, 사이코패스의 징조가 보인다면서 그런 기사를 냈다는 것을, 그거를 분석한 심리학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한 전문가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오히려 자폐적 성향이 있다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심리학자들이 사이코패스적 경향보다는 자폐적 성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폐적 성향이 있으면 자폐적이라는 것의 진단 기준도 있을 텐데, 사이코패스적이라는 그런 진단 기준은 이렇게 따져보면서 왜 자폐의 진단 기준은 따져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사회성이 조금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고 나왔거든요. 사회성이 떨어져서 이게 고기능 자폐이고 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캡처까지 해놨는데 그 고, 고기는 자폐하고 괄호하고 아스퍼거 증후군이라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고기는 자폐랑 아스퍼거 증후군은 동일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밑에 설명에 뭐 마음을 읽을 줄 모르고 또 그 마음을 읽을 줄 모르고 혼자 있는 것을 뭐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제가 캡처해놨는데 그거를 어, 네, 나중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문제였다고 보고 사실 그 알이라는 그 문제 다큐에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거를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게 TV의 공영 방송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공영 방송을 해서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전문가들을 꾸려서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자폐였다. 알고 보니 자폐였다. 이런 말을 하고 또 그 자료 화면에 고기는 자폐, 아스퍼거 증후 딱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그거를 봤을 때 저희나 뭐 그래도 좀 전문가이신 분들은 아,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정도로 인식하겠지만 그런 지식이 전혀 없거나 잘 모르시는 시민이나 그런 분들은 사실 인식을 잘못 갖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어떤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야 되는지를 물으셨는데, 사실 한국의 전문가의 대부분은 치료주의, 발달장애나 자폐를 치료해야 된다, 조기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이고, 그리고 또, 또 그러한 뭐 소아정신과를 제외한 뭐 나머지 일반 정신과 의사들은 자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폐를 알면 치료주의. 그리고 자폐를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비전문가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전문가들에게는 의미 있는 대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신에 자폐 당사자의 인터뷰를 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아니면은 비슷한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도 자문을 구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유정 사건이 한국의 자폐인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 한국어도 말해도 되죠? 그거는 솔직히 이제 그 다큐를 제가 봤는데, 이제 자폐가 있는 사람은 이제 자폐 성향은 범죄랑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말을 해놓고는 이제 그 2차적인 자극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자폐 성향이 있는데 거기에 2차 자극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언제든지 이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사실 자폐가 있는 사람을 되게 이제 언제든지 이제 외부의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라서 사실 되게 편견을 조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자체가. 애초에 그 자폐 공식적인 이제 진단도 없이 자폐에 대해서 말을 한 것 자체도 좀 그렇고 사실상 이제 자폐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네, 할 이카님도 말은 발언해 보시겠어요? 네네, 그, 혹시 그,
저 같은 경우는 사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냐면, 분명히 그게 그 범죄하고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집단으로 묘사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자폐 공동체, 자폐 당사자들이 범죄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한 번 방송이 나온 이상, 공공 서비스잖아요. 방송이라도 일종의. 그런 것들이 나온 이상, 그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사실 방송을 제가 봤었는데, 아까 그 정빈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그것 중에 덧붙이자면은, 음, 약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그 방송을 제가 축약본을 봤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근데, 음, 2차적인, 그러니까 약간 충격이 있으면 충격이 생기니까, 빵 터져버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뭘 하는 거,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이게, 범죄자를 다루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시각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랬던 것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죠.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으로 하여금 저희가 역설적이게도,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래야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상입니다. 저도,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그, 여기 보면 South Korean Autistic Community라고 있어서, 일단 한국에서의 자폐 커뮤니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자폐 커뮤니티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 게,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그 치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폐 커뮤니티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 일단 굉장히 꺼려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꺼려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무엇을 꺼려하냐면, 우리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는다.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실 거고, 그리고 진단을 받는 것도 지금도 두려워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본 분들은 좀 그래도 장애 진단도 받고 해서 사회 서비스도 받고 해서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좀 인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런 거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나쁜 쪽으로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장애 등록 굉장히 꺼리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장애 등록이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거는 등록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낙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 장애 등록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장애가 있음에도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제 국가로부터 받는 복지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이렇게 크거나 진짜로 그렇게 될까 봐 정말 그게 제일 사실 갑자기 드는 걱정입니다.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다른 분들이 좀 다소 비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번 사건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이고, 자폐인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그런 화가 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패턴이 결국에는 정신장애인들을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비춰봤을 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폐인과 정신장애인을 연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정신적 장애인들이 함께 연대해서 편견을 조장하는 미디어와 함께 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자폐인 커뮤니티라고 해서 자폐인들만 어울리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다른 장애인과의 교류를 늘려서 좀 더 연대해서 함께 싸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쵸. 그러면 되게 좋죠. 사실 이런 말 좀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 발언해도 될까요? 아, 네. 그냥 다름이 아니라 네. 이제 그 다큐 방송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자폐가 있는 사람들도 2차 자극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처럼 이제 말을 하고 거기 보면은 사이코패스도 사실 성향 자체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다.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 다큐를 보면은. 그러면서 사이코패스가 있는 사람도 이제 외부의 자극이 없고 그냥 이제 잘하면은 범죄 안 저지르고 잘 산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자폐가 있는 사람들이 2차 자극이 있으면 받으면 이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사실 이제 저는 그 다큐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사이코패스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보호해주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네, 자폐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편견을 조장하면서 이제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고민이 되었던 게 이런 이제 흔히 반사회적 성격 장애 이런 사람들도 이제 사실 뇌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자기애성 성격 장애 이런 사람들 이제 되게 범죄율이 높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혹시 근데 이건 또 주제에서 벗어나려나 아니 그냥 이제 그런 사람들도 혹시 이제 신경 다양성에서 여기서 안고 가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좀 논의랑 벗어난 주제가 죄송합니다. 그 신경 다양성의 범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얘기하면 될 것 네. 같고요. 그 5번 질문 아니면 추가 질문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5번 질문인 거죠, 지금? 네, 5번 질문은 제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신경 다양성을 그 어젠다로 한 국내 최초의 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신경 다양성은 그 자폐 중심의 신경 다양성보다는 자폐를 포함해서 정신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등 다양한 당사자를 포용하는 신경 다양성입니다. 저희는 그 사업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신경 다양성 운동 자체를 홍보하는 활동, 그래서 홍보하는 콘텐츠, 칼럼이나 카드뉴스 등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견 다양인에 대한 권익 옹호 활동, 정신적 장애에 대한 권익 옹호 활동에서 인권 침해 확보에 대한 규탄 hun명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단체와 연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 사업을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스타스라고 해서 한국의 자폐인 자조 모임과 함께 다양한 행사, 뭐 당사자 대회라든지 혹은 신경단성 포럼이라고 해서 컨퍼런스를 개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약자 생존이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약자가 좀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리 행진을 기획을 했었고, 그리고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와 함께 한국의 위키피디아에서 자, 자폐와 신경다양성 관련 문서 편집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목표도 있네. 목표는 뭐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면 당연히 신경 다양인의 해방이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한다면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저의 큰 꿈은 좀 더
저희가 좀 더 큰 단체로 성장을 하고 사단법인으로 성장을 시켜서 신경과인 당사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넓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은 정신장애인 쪽에서는 동료 지원가라고 해서 정신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는데 한국의 자폐 당사자에게는 그런 것이 별로 없고 대부분 지적장애인에 치중된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자폐인들도 한국의 자폐인 당사자들도 좀 더 특화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한국 한국에서는 그 당사자 연구가 정신장애인을 위주로 발달되는데 자폐나 ADHD 같은 당사자들에게도 당사자 연구를 도입하고 싶고 이왕이면 자폐나 ADHD, 정신장애, 지적장애 이렇게 다 같이 어울려서 하는 어, 당사자 연구를 기획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 모임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